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복습을 해보죠. 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일찍 오시면 저번 시간에 뭘 했든지 이렇게 복습책을 펴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죠. 저 그렇게 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게 뭐였습니까?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단독행위가 자, 판소노트 1페이지입니다. 판소노트 1페이지, 판소노트 1페이지. 판소노트 1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가 있습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아, 공부 잘하고 있네. 맞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예요? 유유제포. 이게 32, 33에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32회 때 시험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거든. 그게 상대방 단독행위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냐면은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시험에, 작년 시험이죠. 작년에 이제 시험에는 33회 때는 뭐가 정답으로 나왔습니까? 유증이 나왔습니다. 유증. 손자에게 유증했다. 유유제포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맞췄단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41번 문제. 민법은 41번부터 시작하죠. 바로 맞춰버립니다. 10초 만에. 아시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무조건. 유유제포. 동철이가 상추 묻고 취해서 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뭐 내오면 날아간다 그냥. 3월 달에 뭡니까?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 그게 예상 지문. 아직 항상 3월 달 모의고사 1번 41번 문제를 동철이 냅니다. 미리 한 문제 얘기했어요. 내가 내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낸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2페이지 넘기니까 뭐가 나와요? 권리 변동 나오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게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발생해서 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시 취득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시 취득은 뭐예요? 최초 취득이죠. 예, 그리고 앞에서 하나부터 받으면 승계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다 있지. 맞아요? 자, 그럼 원시 취득의 종류는 한번 쭉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음 중 원시 취득인 것을 고르시오. 박스형 문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건물의 신축은 원시 취득이다. 오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험 나왔다고. 18회 기출. 무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8회 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은 무주물 선점은 원시 취득이다. OX. 이렇게 시험 나온다고. 이것도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 안 돼. 자,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원시 취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입니까? 자, 그리고 28회 때 시험, 18회 때 시험에 이게 나왔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무슨 취득입니까?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자, 설정적 승계 취득은 뭐예요?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용의물권 세 가지. 용의물권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러니까 네 가지.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나중에 등기부 하면은 지상권 설정할 때 첨부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고, 선생님이. 전세권 설정할 때 어떻게 하고, 지역권 설정할 때 어떻게 하고, 지역권 설정은 어디서 하느냐,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승역지 토지에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도 다 배운단 말이에요.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건 뭐랍니까? 설정적 승계취득이라 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순위 승계는 뭐라 했습니까?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야? 18회 시험에 나왔던 정답 지문이었죠. 작용의 변경이지 내용의 변경이 아니다. 우리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책에 보면 OX 문제 지문 있죠? 다 나옵니다. 알겠죠? 다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는 상대적 소멸입니까? 절대적 소멸입니까? 상대적 소멸. 목적물이 멸실하면 뭐예요? 절대적 소멸이죠. 상품, 백화점. 되나요? 자, 이 정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가장 핵심이 그 내용이고, 저번 시간에 또 이제 뭡니까? 좀 중요하게 봤던 게 위험부담이었죠. 위험부담. 자, 우리가 5페이지, 판소도 5페이지 핍니다. 판소도 5페이지. 법률 사실 분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법률 사실 분류는 3페이지 정리하고 가자 그래. 안 되겠다. 발표가 안 되겠다. 3페이지 한번 봐봐. 3페이지.
판서도 3페이지 피니까 준법률 행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표현행위가 비표현행위죠. 표현행위 안에서 뭐뭐는 기억하라 그랬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뭐뭐 있어요? 읽어 그냥 그 있는 거. 통지 승인 보고 한 개 더 적어놔 있죠.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는 표현 대리할 때 배웁니다. 자, 그때도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 최고와 거절을 무슨 통지를 한다? 의사의 통지를 한다. 자, 승인됐고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넘기면 됩니다. 자, 넘기면 법률행위의 승인 요건 뭐 정리하고 갑시다. 법률행위 승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둘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효력 발생 요건이죠. 뭐 당사자는 뭐 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당사자 있어야 된다. 자,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뭐 해야 됩니까? 일치해야 된다. 됐죠?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겠죠? 불일치하면 안 된다고. 불일치하면 오늘 배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입니다. 그 정상이 아니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제 5페이지 넘기시면 돼요. 자, 5페이지 넘기면은 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능인 게 무슨 불능이야?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이 뭐예요?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는데 계약을 했잖아. 그럼 계약은 뭐예요? 무효지요. 맞죠? 그때 뭐합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할 때는 있었는데 뒤에 박살났어. 무슨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야. 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차이점은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는 거 하셔야 돼요. 유효. 아시겠죠? 유효입니다. 자, 후발적으로는 유효인데 왜? 체결할 때 목적은 있었잖아. 뒤에 박살났었는데. 근데 박살날 때 누가 잘못했느냐? 갑대 있죠, 밑에 갑. 갑의 등기를 넘기는 채무자의 입장에 봤을 때 갑의 잘못으로 박살이 나면 6월 1일 날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면 채무 이행을 못하지.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하면 따로 나오는 게 뭐야? 계약 해제입니다. 해제와 손배. 됐어요? 이거 390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민법.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입니다. 31회, 32회 때 시험에 책임 있는 사유, 없는 사유 나왔다. 책임 있는 사유로 박살나면 뭐예요? 해제와 손배로 가야 되지. 위험 부담은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가 중요하단 말이야. 책임 없는 사유로 박살이 났을 때 무슨 부담이 된다? 위험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럼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없죠? 근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배울게. 이제 목적의 뭡니까? 적법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44페이지입니다. 책에는 44페이지. 자, 판서 노트는 이제 6페이지 펴시면 되겠죠? 6페이지. 판서 노트 6페이지. 자, 이제 6페이지. 자, 우리가 목적의 적법에서 이제 21회 때 나오고 32회 때 단독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개 단독 문제 나오기 전까지는 뭡니까? 지문으로만 나왔었어요. 자, 근데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중간에 등기를 생략한 거죠. 자, 중간에 등기 생략하면 뭐합니까? 처벌하게 됩니다. 단속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책에 한번 볼게요. 44페이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 복습 다시 해봅시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무슨 요건? 성립 요건 해서 당사자, 두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당사자, 적을까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목적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합시다. 확정돼야 되는데 확정은 언제까지? 적어놨잖아. 적어놔야 됩니다.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판례 봤었죠, 옆에? 우리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그 계약은 유효된다. 대표적인 예가 뭐랬어요? 분양권이라고 했지. 분양권. 자, 그럼 확정됐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다. 실현 가능한다. 그래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가능이냐, 불능은 무슨 통념으로? 사회 통념으로 결정하죠? 이 판소도 5페이지 적어놨을 건데, 타이틀에. 판소도 5페이지 한번 펴봐. 적어놨죠? 네. 가능이나 불능은 뭐라고? 무슨 통념으로?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적법이다. 적법. 자, 이 적법은요, 아까 했듯이 21회 때, 32회 때 시험에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작년 33회 지문에 나왔었는데, 적법. 자, 적법은 무슨 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자, 이제 판소도 6페이지 넘겨서 필기합니다. 판소도가 돼 있죠? 자, 우리가 강행법규 위반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강행법규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돼.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그 강행법규는 자,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 이 법규가 규정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떤 책에는 강행법규라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강행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법규, 임의규정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뭐가 안 되니까? 국어가 안 되니까.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돼요. 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네.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책에는, 박물관 책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 법규로 되어 있냐? 같은 말이다. 알겠죠? 이거 갖고 물을 오면 제가 꿀밤 한 때릴 거예요. 꿀밤 한 대. 알겠죠? 자, 설명 끝났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는 게 뭔데? 정의가 적어놓습니다. 선량한, 적어놓으세요. 선량한 풍속,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입니다. 관계가 뭡니까? 있는 규정이다. 자, 그런데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야. 여기 105조에 보면 돼 있어요. 105조에. 법조문에. 자,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 요건 적어야 됩니다. 아시죠? 판소는 어떻게 다 적어주려 하다가 왜 안 적었냐? 다 적어놨으면 잘까 싶었어. 그래서 이제 90% 정도만 적어놨어. 아시겠죠? 좀 적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맞죠? 그래야 안 자지. 죄송합니다. 안 주무시지. 자,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을 뭘 한다? 임의 규정. 좀 이따 배웁니다. 105조에 나옵니다. 이게 저기가. 자, 그래서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 한다. 이 정의입니다. 아시죠? 정의고. 그러면 강행 규정은 무슨 규정과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효력 규정은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게 뭐예요? 효력 규정. 정의입니다, 이게. 효력 규정이라는 것은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로 하는 게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단속 규정은 뭐 하는 겁니까? 단속하는 거지요? 사법적 효력은 뭡니까? 유효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뭐요? 단지 뭐 되는 겁니까? 처벌되는 거지. 처벌. 자, 그래서 사법적 효력은 유효인데 단지 처벌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합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나눈다.
자, 그러면 이 효력 규정은 종류가 어떻게 돼 있는데 이 말이고 단속 규정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 쉬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을 잡았고 이제 여기 쉬운 문제, 구체적인 시험 문제.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22회 때 나왔고 박스형 문제에서도 뭐가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32회 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지문들이 또 뭡니까? 작년에 33회 때 시험에 또 나왔었어.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판소부터 몇 페이지? 6페이지 폈죠? 자, 거기 있는 필기 내용 그대로 갈 거예요.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요 중개사법 할 때 배울 겁니다. 우리 민법에도 배웁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허가. 자, 이게 누구 허가 받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중개사법 때 배울 겁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실명법 할 때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때 이제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누가 합니까? 허가를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국장 누가 알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알죠?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허가하는 사람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몇 년 범위 내에서 한다? 5년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 나중에 중개사법 할 때 할 거예요. 그 시험에 몇 문제? 1년에 2문제 내지 3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 그게 이제 공법의 내용이었는데, 중개사법을 붙여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가 된다. 허가 없이 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허가 없이 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자,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자, 실명법이라죠. 실명법 죽입시다. 실명법 줄여서 실명법. 명의신탁 금지 규정이 있죠. 명의신탁 금지 규정. 명의신탁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위반해서 명의신탁 하면 뭐가 된다고?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여기 돼요. 실명법에 되어 있어요.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4조 보면 나와요. 4조. 네? 명의신탁 하면 약정은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에서 자, 이제 이자 제한법에 보면 이자 제한도 이제 뭡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24%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뭡니까? 20%예요, 20%. 20% 이상 뭡니까? 돈을 받으면 이자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자 제한법에서 최고 이율을 초과했다. 이 초과한 부분이 뭐가 됩니까?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40% 받았다. 연이율. 연 40% 받았어. 그러면 얼마 초과했습니까? 계산 좀 되네요. 맞죠? 20%. 맞죠? 20%는 무효라서 뭐가 됩니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자 제한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개수수료. 여기 6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할 겁니다. 왜? 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니까. 중개수수료. 자,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중개수수료죠. 네, 그래서 중개수수료인데 100만 원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받았어. 예를 되면은 얼마가 무효가 됩니까? 50만 원. 요것도 무슨 부분? 초과 부분. 이자 제한법도 뭐예요? 초과 부분. 요것도 무슨 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게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32회 기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만 할 겁니다. 지금 6가지 다 해주면 힘드니까. 외울 게 많잖아. 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란 말이에요. 효력 규정. 아시겠죠? 효력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뭡니까? 어떤 거냐? 단속이 뭐야? 한번 물어볼게. 미성년자 만 몇 세입니까? 만 19세. 만 19세. 맞죠? 술 드셨어요. 미성년자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속 간단 말이에요. 경찰이. 구청이 단속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뭡니까? 음식점은 뭐 해야 돼요? 영업정지 맞잖아. 단속. 근데 먹은 건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사법적 효력은 유효인데 처벌이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무허가 나오죠. 무허가 음식점. 음식점에서 음식을 파는 행위. 자, 무허가 숙박업소. 이런 것들은 뭡니까? 뭐 됩니까? 처벌은 되는데 사법적 효력은 유효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은 계산해야 되죠. 아시죠? 네, 됩니다. 이게입니다. 이거. 자,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자, 자고 음식 먹고 하는 건 계산해야 됩니다. 사법적 효력은 유효지만 단지 뭐 됩니까? 그 업주가 음식점하고 숙박업소가 처벌되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이런 거 어때요? 무허가 이겁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 무허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자, 뭐냐? 갑시다. 중간 생략 등기야. 중간 생략 등기.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지문으로. 자, 중간에 등기를 생략한 거지. 자,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판서노트 39페이지 참조. 적어 놓고 39페이지로 갑니다. 39페이지 참조해 놓고. P는 알죠? 저번 여기까지 적었잖아. 외워가지고. PAG, 페이지라고 했지. 아시죠? 저번 했잖아. 39페이지 가니까 그림이 잘 나와 있잖아. 맞아요? 갑이 을에게 넘겼는데 얘가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 말이야. 등기 안 하고 팔아 제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중간에 등기를 뭐 했어요? 그렇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개념 잡았어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올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얘가 이제 시험에 5번 나왔거든요. 작년에 쉬었다, 아이가. 32회 때 나왔다, 아이가. 30회 때 나왔다, 아이가. 아시겠죠? 요번 나올 때 됐디. 예? 내가 됐다 그랬지, 나온다고 안 했어. 따지고 사람이던데.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단독 문제가. 자, 그래서 32회 때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이 몇 회야? 34회잖아. 작년에 쉬었다고. 얘는 중간 생략 등기는 2년에 한 번씩 내립니다. 패턴이.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넘겼다 이 말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중간자에게 이 중간자가 어떻게 됩니까? 등기를 안 하니까 취득세 안 내고 양도소득세도 안 냅니다. 세금 탈세 탈루죠? 얘 처벌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뭐예요?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건 어디 법에 있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누구를 죽입니까? 중간에 있는 놈 죽인다 이 말이에요. 얘가 이제 뭐 세금 안 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시험에 잘 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처벌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39페이지 보니까 세 번째 무슨 규정 나와요? 지금 39페이지 펴진 상태 맞잖아. 맞죠? 단속 규정 안 나와요? 39페이지 안 돼 있어? 그거 저거 만들었다니까? 없을 리가 없어. 없으면 내가 바꿔줄게, 책을. 단속 규정 있지? 그럼 그 옆에다 몇 페이지 적어야 돼? 6페이지 적어놔야지. 네. 나중에 중간생략 할 때 6페이지 다시 가서 또 복습하고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반복이 자동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단수 규정인데 단수 규정이 저기가 뭔데? 요거 적어놓으면 되겠지. 단수 규정은 사법적 효력은 뭔데? 유효인데. 단지 이 벗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단지입니다. 단지 그러나 이거 알죠? 제가 영어를 아는데 영어 단어는 and와 why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but하고 알죠? 그 외에는 영어 몰라요. 자, 그래서 단지 뭐 되는 겁니까? 그러나 뭐 되는 거? 처벌되는 거 적어놓으세요. 단수 규정 정의가 뭐라고? 6페이지 해놓고 자, 사법적 효력은 유효인데 단지 뭐 되는 거다? 처벌되는 게 무슨 규정이다? 단수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은 처벌하게 돼 있다. 무슨 규정이다? 단수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32에 33회 때 시험에 연달아 나왔어. 자,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 중간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는데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이게 중개 수수료 초과했다 이거 나오죠. 요거는 1-1입니다. 1년이나 그냥 1천만 원이 벌금. 중개사법에 한다. 알겠죠? 근데 민법에도 막 이거 내보더라고, 이제. 자, 이거는 뭐냐?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중개사한테 금매물 났어. 막 의뢰하잖아. 지가 사쁘면 어떻게 돼? 이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3-3이야. 3-3이 뭔데? 3천. 관직상투 배운다. 관직상투 배운다. 누가 한다고? 호차이가 한다. 호찬이 누굽니까? 중개사법 선생님 이름이 장호찬이야. 아시죠? 네. 호찬 선생님 합니다. 아시죠? 자, 하여튼 그래서 직접 거래한다 그러면 3-3이에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처벌합니다. 처벌을 하지만 어떻게 돼요?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유효가 된다. 요게 이제 32, 33에 연달아 나왔어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야? 우연히 한번 거래했다. 그러면 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우연히 한번 했다.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중개사법 시험에 합니다. 그 기출 지문이야. 그거를 여기 우리 시험에 냈어요. 작년에 시험에. 알죠? 네, 냈습니다. 중개업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뭡니까? 매매 교환은 중개 아니야? 그 중개에 보면 중개 대상물을 거래하는 매매 교환 이렇게 하는 게 중개 아니야? 중개업이 뭔데? 그렇지. 제일 먼저 뭡니까? 의뢰를 받고 보수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 이거 안 해요? 의뢰를 받고 반드시 중개업 나오면 뭐예요? 업 나오면은 의뢰가 들어가고 뭡니까? 보수, 업 이 세 단어가 나오면 중개업입니다. 요거 중개사를 할 때 합니다. 근데 이걸 냈다니까 우리 시험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게 우연히 한 번 했다. 그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시험에 작년 33회 때 시험 나왔어요. 민법 시험에 중개사법 강의해야 돼 지금. 자 보세요. 그래서 중개업이 이지됩니다. 요 세 가지 하는 거 있어야 돼. 체크할 때 시험 문제 풀 때 의뢰 보수업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직접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면 뭐 된다고? 처벌은 되지만 매매 계약은 뭐라고? 유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거 그다음에 요 세 가지가 적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구분하는 겁니다. 다음 중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예상 문제집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형 형태를 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딱 낸다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 안에 다 해놨어요, 이게 지금. 알겠죠? 그래서 요 단수 규정에 보면 요 세 가지 있지? 맞아요? 효력 규정 이만큼 있지? 그래서 섞어서 넣는다고, 박스에. 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아, 이건 효력 규정이고, 이건 단수 규정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시험 문제 낼 때 그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21회 때는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중간생 학등기. 32회 때 시험의 정답은 박스형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요거하고 요게 답이었어. 여기 지부 엿보고. 알겠죠? 됐습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이제 볼게요. 44페이지. 내용 정리 다 했습니다. 자, 볼게요. 44페이지에, 자, 우리가 이제 목적의 접법석은 32에 33에 나왔다 그랬죠? 자, 옆에다가 21에도 적어놔. 21, 32,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줄 것입니다. 법률행위 내용이 뭐해야 됩니까?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 그래서 따라서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저 보세요. 선량 풍속 빼보고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 뭐라 했어 아까? 아따. 강의 규정 했잖아. 맞죠?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을 뭐라 한다고? 강의 규정이 아니에요. 방문각 책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예? 정의가.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요거 앞에 거 생략하고 요거 껴 나왔잖아. 사회질서 관계에 있는 규정은 뭐라고? 강의 규정. 관계 없으면 뭐라고? 이미 그 줄 꾸면 되지, 그렇게. 두 번째 주까지. 세 번째 주까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 난다? 임의 규정이 난다. 됐어요? 여기 줄 꾸고 넘어갑니다. 자, 강행 규정은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밑에 양갈로 1번. 효력 규정 현관펜 넣으시고, 효력 규정과 옆에 페이지 가면 양갈로 2번 무슨 규정을 나눈다고? 단수 규정.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야. 아시죠? 네, 그렇게 돼. 그래서 효력 규정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입니다. 사법상 효력을 무효시키는 규정을 말한다. 그럼 사법적 효력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무효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 나옵니까? 그다음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아까 했죠? 명시다 금지 규정 이런 것들. 자, 그런 것 등이 대표적인 뭐라고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기타 등은 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판례를 갑니다. 판례 별표, 1번 별표. 중개보수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야. 이게 포인트이다. 알겠어요? 중개보수에 관한 건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야. 그래서 100만 원 줘야 되는데 150만 원 줬어요. 그러면 100만 원까지는 유효고 50만 원 초과 부분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요.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책에 보면 진하게 줄 거야 딱 해놨죠. 이 책이 좋은 게 그거예요. 에? 자, 그래서 중개보수 약정 중에서 소정의 한도를 초과. 자, 포인트. 한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고? 사법적 효력이 제한된다. 무효다 이 말이야.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옆에다가 1-1 적어놔. 이 적어놓으면 알겠지? 1천만 원 이하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자, 1-1 적어놓으면 됩니다. 중개사법 할 때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이제 줄 꾸면 돼요. 중개보수 약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뭐를 한다? 무효로 한다 돼 있어?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잘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나온 적 없어.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비교 판례 나와 있잖아. 맞지? 비교 판례 나와? 옆에 페이지에. 나옵니까? 자, 우연히 한번 나왔어. 이거 중개사법에도 기출 많이 됐던 거야, 이거. 에? 중개사법에도 기출 많이 됐던 거야. 우연히 한번, 이거 뭐야? 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중개업이 뭔데 했어요, 여기서. 중개업. 적어놔, 중개업, 적어. 이것도 가르쳐야 돼, 중개업. 중개업이라는 게 뭡니까? 의뢰받고, 다른 사람들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겁니다. 업으로 하는 거니까 우연히 한번 하는 건 업이 아니죠. 이런 걸 강의해야 돼. 시험이 나왔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중개사법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법이 잘 되면 중개사법은 잘할 수밖에 없다. 왜?
주임법, 상임법하고 맹신탁 똑같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분묘기지권 그대로 시험 나오고 지금 이런 내용도 그대로 나오고 시험에. 아시겠죠? 민법 잘하면 중개사법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네. 민법 잘하면 또 등기법도 잘하게 돼 있어. 네? 뭐 다 잘하게 돼 있네. 합격이지 뭐. 맞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기출지문 있죠? 옆에. 책 옆에 기출지문 있지? 일회성을 우연히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그 약정은 뭐라고? 유효다, 이 말이에요.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입니다. 업으로 하면은 이제 뭐가 돼요? 중개업이 돼가지고 처벌되잖아.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무등록. 자, 그 내용들은 나중에 중개사법 시간에 상세히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단수 규정 갑니다. 단수 규정. 우연히 이래 딱 나오면 뭐라고요? 처벌돼, 안 돼? 안 되고 유효다. 알겠지?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오지만 중개사법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단속 규정은 뭡니까? 첫 번째 줄. 단속할 목적으로 찾았어. 거기서 주급네요.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주시면 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무허가 행간패, 무허가 음식점, 허가 없이 숙박하는 거, 무허가 숙박 없어.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 줄에 이제 별표해 놓고, 주택법의 전매 제한. 주택법에 보면 전매 제한 하는 경우 있죠? 자, 전매 제한.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다시 그걸 전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는. 1년 내에 못하죠. 조정지역 안에서 못하게 되잖아요. 알죠? 전매 못하게 되잖아. 그리고 우리만하고 전매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국민주택을 전매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전매를 하면은 뭐라고요? 매매 계약은 유효지만 처벌됩니다. 옆에 적어놔 28의 기출. 28일 때 시험 나왔어요. 다음 중 유효인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주택법상 전매 제한 금지 규정. 이 규정이 뭐라고요? 위반했지만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전매 약정했다. 유효입니다. 처분은 됩니다. 28에 기출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 기출 지문 있죠? 바로 옆에 있지? 그게 28에 때 나왔던 거예요. 주택법의 전매 제한에 위반하여 한 전매 계약은 뭐라고? 약정은 뭐라고? 유효인데 옆에 적어놔. 단지 뭐 됩니까? 처벌됩니다. 됐습니까? 그 밑에 판례 별표. 직접 거래입니다. 직접 거래. 자,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개공이라고 그러죠. 개공이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처벌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판례 내용 보면 세 번째 줄 가면은 맨 끝에 가니까 단속 규정이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찾았습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돼. 직접 거래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입니다. 처벌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기출지문 보시면 중간 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거 32회 때 나왔는데 그 전에도 시험에 몇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기출지문이 직접 거래하면 찾았습니까? 뭐랬어요? 단속 규정이라고 했었죠. 거기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회적 타당성 쪽으로 갑니다. 사회적 타당성. 자, 우리가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좀 쉬었다 합시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 내용이 좀 많거든요.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하시면 돼요. 예. 자, 여기까지 좀 쉬겠습니다. 다른 사람 쉬어야 되잖아. 예.